마치고요. 두 번째, 우리 류선옥 선생님의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소설 완득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발표를 들어보고 또 토론도 들어보면서 진행하면 좋을 듯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질문거리가 많이 생기셨죠? 혹시나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개념도 질문해 주시고요.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례도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좋은 대답 또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류선호 선생님은 이 시스템 다이내믹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아마 모델링까지 아마 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완득이라는 소설 내용이 과연 이 시스템 다이내믹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모델링은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하면서 아마 발표를 들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과 연극으로 소통하는 교사 류선옥입니다. 국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2017년, 2018년 이화여대 특강에서 정창권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창권 교수님의 만남은 시스템 다이내믹스와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국어 교사인 저는 자연스럽게 햄릿 모델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작품도 한번 해볼까? 네, 쉽지 않은 일이었고 아직도 미안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 과정을 선생님들께 보고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줌으로 정창권 박사님 들어와 계시는데요. 네, 이따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리더십 교육센터의 대표로 계십니다. 네,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소설 완득이 그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탐색적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서론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서 햄릿의 모델링을 먼저 제가 이제 여기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독서 토론, 완득이의 모델링을 숫자 토론 그리고 인과 순환 지도를 그리는 그 모델링의 과정 속에서 학습자들의 반응까지 그리고 이 안에서 펼쳐진 복잡계의 학습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이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완득이 토론 활동지까지 제 자료에 넣어 두었습니다. 네, 보시면 되죠. 이 연구의 필요성은 급변하는 사회 현실이죠. 아이들의 다양성이 마구마구 표출이 되면서 기존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의 틀로는 더 이상 통제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학습의 방법의 요구죠. 그리고 그런 개별적인 지식 습득에서 어떻게 지식을 그들이 스스로가 조직하고 통합할 수 있는가, 그런 어떤 구조화된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거고요. 개별 학문이 아닌 다른 학문과 서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그런 문제에 지금 저희가 봉착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 교육에서의 새로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제시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사고의 선행 연구는 주로 경영이나 기업, 정치, 경제, 주로 이제 과학 이런 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알지만 주로 과학, 영재, 융합, 인재 이런 교육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과의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 시스템 띵킹이라고 하는 그 접목은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의 그 연구 대상은
청소년 소설입니다. 성장하는 주인공을 다루는 거죠. 그럼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개념인 시간, 성장, 이것에 한번 주목을 해봤고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계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 아이들은 커다란 세계를 가지고 있죠. 가장 큰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이고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진로의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독서토론 동아리 이제 26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뭘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포레스트 교수가 1960년대 어떤 그 공학 기반의 학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한 시스템, 그 변화의 구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근본적이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론을 고민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시스템 사고라는 것은 어떤 부분과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해하고 부분과 부분 간의 상호작용, 바로 여기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방법론 중에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욕심을 부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부분까지는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플롯이 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한 이퀘이션을 만들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저는 정성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적인 표현 기법인 인과 순환 지도까지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역동성을 연구할 때 그 가장 핵심적인 표현 기법인 인과 순환 지도까지 부족하지만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은 복잡계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많은 그 요인들이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아주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문학 작품에서 소설은 이러한 역동성을 가장 많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복잡계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문학 작품에서도 소설 중에서도 청소년 문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어떤 문학 교육이 예상되는가? 1차적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학 수업에서의 붕어간의 만남이라는 커다란 그런 매력적인 면을 만나실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생각의 차이는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는 스스로 아이들이 수업 속에 몰입하면서 흥미를 느끼게 되겠죠. 그럼 그 다양한 가치의 생성은 결국 수업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단순하게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과 사건을 작품 전체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한 걸음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학습자들이 이러한 독서 토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학과 이 SD 도구의 사용의 연계성에서 많은 이런 주제적인 이런 측면들, 이 다양한 문제들을 아이들은 표출하고 싶은데 도구가 없었던 거죠. 그냥 시험 문제 안에 자신의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학습을 해왔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생각 표출이 되는 도구를 다양한 생각이 여과 없이 표현될 장치, 그 틀을 시스템 사고는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있는 거죠. 자, 공학적 관점에서의 문학작품 재해석의 단계는 1단계 숫자 토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단계는 인과 순환 지도, 3단계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 확인인데요. 2단계까지 오늘 여러분과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공학적 작품 해석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상상력을 통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그 시스템 사고 안에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그래서 영재 교육이나 리더십 교육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완득이 모델링은 제가 처음 만났던 저를 푹 빠지게 했던 햄릿 모델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세익스피어의 그 햄릿 모델링은 시스템 사고를 컴퓨터 모델링으로 들어와서 햄릿 모델링을 하게 된 거죠. 이 모델링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사건과 사고가 증거와 기회를 쌓이게 하면서 결국 햄릿이 복수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본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햄릿 모델링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원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수업은 전혀 수업이 가능하지 않았던 어느 미국의 한 동네 학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난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학교에서 햄릿이라는 고전 문학은 그들을 끌어들이기 매력적인 그런 어떤 소재는 아니었죠.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 사고는 그들에게 수업을 몰입하게 하고 스스로가 수업을 조직하면서 작품 속에 몰입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사실을 이 현장 교사가 햄릿 모델링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지 못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런 다양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작품의 플롯이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스텔라 시스템 안에 있는 보여주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연구의 동인이 중학교 교과서였어요. 연습 문제에 맨 밑에 보면 많은 사건들 1, 2, 3, 4, 5, 6에 있는 그 사건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완득이와 완득이 어머니의 친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로 시도해보자. 이미 우리 교과서에서는 시스템 사고의 그 모습을 벌써 문제를 던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았던 거죠. 네,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햄릿 모델링과 인문학적 상상력. 실제로 이게 삼각산 고등학교의 사례인데요. 햄릿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99%. 그 아이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특강이 끝나고 도서관에 있는 햄릿을 전부 다 빌려가는 그런 현상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문학 교육은 A그룹과 B그룹으로 볼 수 있는데요. A그룹은 토의 토론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토론을 하고 요인을 연결해 보는 정도이고 B그룹은 7시간. 그래서 벤심을 이용해서 인과 순환 지도까지 시도를 했던 그런 그룹의 특성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쭉 보시면 7번에 보면 숫자가 다른 게 보이시죠? 0, 4, 5, 7번 같은 경우 이것은 바로 복잡성 수업의 특징인 다양성이 표출된다라고 하면 13번 같은 경우에는 5점, 4점, 4점, 6점 이것은 결국 복잡성 어떤 수업의 특징인 중복성, 다른 말로 잉여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선생님들 궁금하시면 맨 부록에 나와 있는 설문지를 보시면 어떤 사건, 20개의 사건으로 아이들이 숫자 토론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 스토커 플로어를 찾아내면서 요거는 A그룹의 아이들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나열의 수준이다. 연결의 수준이다. 3시간 수업한 아이들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7시간을 수업했던 아이들의 결과인데요. 첫 번째 것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친밀감이 형성이 된다. 결국 소통을 통해서 청소년의 정체성은 꿈을 갖게 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을 한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이젠 인과성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된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사건뿐만이 아니라 인물의 요인까지도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이 인과순환 지도는 여기에서 보듯이 순환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아이들은 장애인의 아버지의 존재에 의해서 편견으로 인한 폭력과 싸움과 욕설에, 그래서 그의 분노는 쌓이게 되는 거죠. 예, 어떤 강화 루프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사랑을, 그래서 그의 자존감이 이 세상을 수용하게 되는, 조금 더 아이들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마지막 이 부분은 전문가, 저희 공동 연구자인 정 교수님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조차도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또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럼 아이들은 이 숫자 토론과 이 모델링의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다른 가치들, 또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면서 토론에 몰입하고 수업에 몰입하고 작품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하고 좀 길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정 교수님 이야기가 여기서 들릴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복잡계 수업의 학습 체계,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다. 다양성은 수업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겁니다. 비선형적으로. 그래서 수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똑같은 정윤아가 만화 사건 이후의 완득이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A그룹에서는 2점, 7점, 3점. 그건 정윤아의 변화지 완득의 변화가 아니잖아. 아니지. 이러한 차이를 보여요. 그런데 B그룹에서는 사람이 만나면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 그럼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지. 더군다나 여자친구인데. 이거는 어떤 잉여성이나 중복성에서 오는 보편적인 사고로부터 나오는 도출. 두 그룹의 결과가 또 다르고 각 모둠의 생각이 다 다른 그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양성과 함께 중요한 것이 시스템에서 보이는 중복성인데요. 시스템에 어떤 다른 요소들이 인지되면서도 그 인자들이 상호작용이 충분한 공통된 기반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친숙함이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완득이라는 작품을 대하면서 자신의 삶의 경험 안에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이 있어서 나에게 다가왔던 그걸 경험을 떠올리는 겁니다. 결국 그게 나의 문제로 들어오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그 작품에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몰입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친숙함이나 공통된 경험은 결국 완득이 숫자 토론의 의사결정의 어떤 기회의 준비로 아주 중요한 범죄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이 숫자 토론으로 언어의 정확성을 확보하면서 긍정성, 여기서 도출된 긍정성, 친밀감, 사랑 같은 그런 정도가 숫자로 표현이 되고 인과지도의 가장 중요한 스토커 플로우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교사들의 조금 더 이제 집중해 봐야 될 그런 요인인데요. 리버레이팅 컨트레인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작동시키는 통제. 근데 이거를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한번 해보면 정 교수님께 도움을 제가 받았는데 자유롭게 하는 제한이라고 한번 해석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그냥 내버려두는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교사도 학생도 토론의 결과를 완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충분히 개방성을 허용하면서도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통제를 부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결국 복잡 현상, 창발되는 복잡 현상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버리면 일어나지 않는 단순히 혼란으로 점철된 무기력하고 생산성이 없는 수업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탈중심화된 통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습의 중심에 있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 스스로가 수업을 조직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을 선생님들께서 경험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제게 아마 1분 정도도 안 남아있는 시간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접 상호작용은 그 토의 토론 과정에서 적절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탈중심화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다양성이 창발되는 바로 그러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수업의 반응은 이따 그 질문 토론자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제가 논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시사점 정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들께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 연구는 사실은 현장 선생님들께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는, 쉽게 숙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연수를 통해서 가능하고 교사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그 토론자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네, 현재 문학 교육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자. 변화 추동해야 하는 지점이다. 또 테크놀로지에 의한 문학 교육의 새로운 학습을 구축해야 하는 지점이다. 또 교과 중심 경계의 벽을 해소하는, 다시 말해서 문학 교육이 마주쳐 넘어야 할 의미 있는 시대의 요청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야기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고등학교에서만큼은 고교 학점제, 이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한번 타진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심화 교과목으로 지정할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미국 K-12 공통 역량의 오른쪽에 보시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앤드 시스템스라고 Thinking Tools and Learning Strategies, 그 시스템 사고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실 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능한 교육이니 우리도 한번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긴 분량을 이렇게 20분 만에 하려니 굉장히 요약해 힘드네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다이내믹 갖고 문학을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 네트워크로 갖고서 문학을 보다든지 복잡계로 갖고서 문학을 좀 본 건 있는데 한 작품을 분석한 건 아니고 좀 큰 분야를 분석한 것들만 있었거든요. 우선 토론한 마치신 손소희 선생님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역시 채팅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의문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라든지 요청 사항을 다 알려주시면은 그때 응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수희 선생님 뭐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공업고등학교 수석교사 손소희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문학을 이제 가르치는 국어 교사로서 재미있는 문학 작품을 학생들에게 그 흥미 있게, 결국 그 최종적으로 흥미가 남아야 되는데 수업을 통해서 흥미를 감소시키지 않고 정말 오히려 더 흥미를 증대시키는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그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공학을 문학교육과 상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발견을 하고 그리고 공학적인 차원에서 융합 가능성을 제시한 그런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의 고전인 햄릿을 시스템 사고로 모델링한 미국 고등학교 문학 수업을 참조했다고 하셨고, 이것을 우리나라 그 청소년 소설인 완득이 토론 수업에 적용하면서 문학 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시겠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아까 이제 길게 이제 뭐 시스템 사고나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더 전문적인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기에 이 부분은 지나가기로 하고요. 길게 이제 그 복잡계로서 학습 체계를 구성한 요인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 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구자님께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게 구현되거나 작동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학생들을 토론 수업을 시키거나 모둠 학습을 시킬 때 사전에 모둠 구성에 상당한 그 노력을 신경을 쓰거든요.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되되 반드시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학생을 뭐 넣는다든가. 그런데 지금 그 실험 수업을 보면 그런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요인이 가장 잘 작동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실까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던 것 중 이제 하나인데,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제게는 어떤 뭐 우수한 학생을 집어넣는다 이런 모둠 활동에 대한 기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스스로가 잘 조직을 제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작동하는 통제, 어떤 자유롭게 하는 제약적 아까 이제 그 완득이 모델링에서는 20개의 사건의 토론 활동지죠. 네, 그 정도와 책을 읽어올 것. 근데 사실은 이 토론 활동지 이 수업은 책을 읽어오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이미 사건을 20개로 작동하는 통제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이들이 토론을 하면서 작품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작품의 흥미를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의 교사들이 지금까지 어떤 위치에 있었나,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발성과 자기 조직화 능력을 억압하는 그런 주체자로서의 교사는 아니었는가 하는 성찰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추론하게 하거나 생각을 깊게 하기 위해서 찬반 토론 활동을 독서 활동 때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오히려 찬반 입장을 분담시키지 않는 것이 내적 다양성을 더 촉발시키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수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제가 이제 받았던 그 이전 직전 논문은 5가지로 정리가 돼 있었고 이제 방금 7개 정도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직전에 받은 그 효과를 보면 예를 들면 수업의 역동성이나 수업 몰입도나 인물의 성격과 사건을 작품 전체에 파악할 수 있다던가 독서 토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던가 이 한 4가지 정도는 사실은 다른 방법의 독서 수업이라도 충분히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1부터 4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1부터 4까지 효과에다 5번째,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매력적인 수업이 달리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진술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수업에 시스템 사고를 도입했을 때 특징을 더 살리고 그 실험 결과 발견된 상세한 효과까지 논의 과정에서 서술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그 포레스터라는 분이 시스템 사고를 그 K-12 과정에 도입했을 때 그 5가지 기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그 입력값을 넣는 과정에서 그게 정해진 그 용어를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명료하게 그 표현하려고 하는 훈련이 될 것이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아웃풋이 나왔을 때 그 아웃풋을 또 일반적인 말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뭐 성급하게 결론을 짓지 않고 보다 다양한 대안을 뭐 탐색하게 된다든가. 근데 사실 우리 연구에서 필요한 건 이건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증거들을 수업 도중에 이제 잘 수집해서 남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연구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연구가 시스템 사고와 수업을 연계시키신 것인지, 시스템 다이내믹스까지를 수업과 연계시키신 것인지, 사실은 그 부분이 내용에 있어서는 살짝 살짝 조금 부족한, 저로서는 이해가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한계를 시스템 사고와만 연결지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라는 것이 아직도 시스템 다이내믹과 교육 분야를 연결시키는 연구들이 거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분야가 어떤 큰 개념이나 패러다임으로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참조할 만한 선행 연구가 부족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드릴 말씀은 되게 많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정 교수님, 이 부분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웃지만 마시고 좀 나와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정 교수님. 마이크 켜져 있었어요. 네. 좀 사실 우리 손소희 선생님께서 국어 교사라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시죠? 오케이. 네. 지금 저는 이제 토론문을 미리 좀 받았는데요. 그 토론 질문이 아주 굉장히 좀 좋은 게 많았어요. 일단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좀 뭉뚱그려서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햄릿 모델링 그리고 완등이 모델링, 이 소수 문학 작품을 모델링하는 수업의 큰 장점은 이 안에 이 학회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복잡계 원리가 다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문학 작품 안에 서 있는 복잡성. 네. 야, 이 인물들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연결되네. 그 연결되는 메커니즘을 그냥 시스템 사고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인과관계로 화살표를 이어서 얘기해도 괜찮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모델링 들어간다면 이제 스타카 플로우 하면서 이제 그 디자인 해야 되겠죠. 이런 게 하나가 매력이 있고, 2번째는 이 햄릿 모델링,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 모델링 수업을 하는 이 참가자들 사이에서의 이 복잡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런 2가지 측면에서 아주 매력적인 것 같고요. 지금 화면 공유된 거를 보시면 이게 92년도에 나왔던 그 논문입니다. 이게 92년도에 나왔던 이 논문의 맨 끝에 보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언급된 게 있는데, 이 문학 작품을 모델링할 때 적합한 작품들이 뭐가 있을 거냐 이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문학 작품이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원하신다면 이 논문도 아주 쉐어하고 싶은데요. 끝에 보면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죠. 율리셔스 시저라든가 뭐 맥베스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간단하게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이제 그 해당되는 그 모델링 내용인데요.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별 변수도 별로 없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다이내믹한 것을 얼마든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에 대한 감정의
감정의 기복이 서로 이게 엇갈리면서 일어나죠,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대로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거죠. 또 이 문학 작품에서 이 아까 우리 유순옥 선생님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이 복잡계 속성 중에 liberating constraint라는 표현이 좀 있어요. 이게 제약 조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음껏 해봐라, 예, just talking 이거 아니에요. 예, just talking 이거 아닙니다. 이 수업에서는 틀을 주거든요. 틀, 즉 제약 조건이죠. 그 제약 조건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해라라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라, 이런 틀을 줍니다. 이렇게 liberating constraint라는 이 복잡계 구성 원리인 이 사고할 수 있는 틀을 줌으로써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좀 매력적인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우리 손소희 선생님께서 이 토론문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 좀 하셨어요. 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문학 작품만의 오묘묘한 거시기가 있잖아요. 그 거시기. 그런 거시기는 다 사라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문학 작품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는 오해는 마십시오. 문학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오묘한 그 무궁무진한 이 다양한 상상력과 다양성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예, 그 화학적 결합한 그 모시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문학적 모델링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만 이게 강조했을 뿐이니까 이 문학 작품 모델링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제 문학 작품 모델링이라는 거를 이제 햄릿 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완득이까지 왔는데, 여기 계신 많은 손소희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우리나라 문학 작품 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셰익스피어 햄릿 모델링이라는 것을 수입한 사람이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께서 좀 더 관심을 보여주셔서, 좀 유선홍 선생님은 이제 완득이 모델을 이제 먼저 선점하셨어요. 네, 그래서 완득이 모델은 유선홍 선생님이 할 건데, 다른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작업을 하셔서 수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의가 더 발전되고, 그래서 이 복잡계 원리, 매력적인 이 복잡계 원리가 많이 사용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창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코멘트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토론 선생님과 또 정창권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봤습니다. 한 작품 갖고서도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시간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1부 발표와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2부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